한 달 전 그날 밤 야간 훈련이 있었습니다. 장애물 통과 중 강민희는 구령 타이밍에 1초 늦었습니다. 야, 최강민, 지금 나랑 장난하냐? 퍼. 두 번째 발길질이 입을 정통으로 강타했고 앞니 두 개가 흙바닥에 튕겨나갔습니다. 강민은 입에 피를 머금은 채 숨을 헐떡였고 다음 날 면회 온 할머니 앞에서 애써 웃었습니다. 강민아, 이게 뭐야? 괜찮아, 할머니. 훈련하다 살짝 다친 거야. 그날 군복 입은 손자는 입 안가득 피를 머금고 웃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게 될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충성, 치과병과 사령관님, 오늘도 야간 진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했소. 오늘 응급환자는 몇 명이요? 총 12명입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이상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국방부 중앙병원 치과병과 사무실, 벽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하정은 여전히 집무실에 앉아 당일 진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치과병과 사령관으로서 마지막 근무일까지 단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었거든요. 어떤 케이스 말이요? 이병 김모 씨인데요. 훈련 중 넘어져서 앞니 두 개가 완전히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러진 각도가 일반적인 외상과 달라서요. 윤하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간 군치과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봤던 케이스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부러진 각도가 다르다고? 네, 보통 넘어져서 다치면 치아가 비스듬히 부러지는데 이 환자는 거의 수직으로 깨끗하게 부러졌습니다. 마치 강한 충격이 정면에서 가해진 것처럼요. 보고서를 받아든 윤하정은 엑스레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는 이미 훈련 중 실수로 넘어졌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조교나 간부들이 동석했나? 네, 처음부터 끝까지 중대장님과 조교 두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윤하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모두 훈련 중 사고로 처리되곤 했죠. 알겠소. 내일 아침 일찍 그 환자 재검진해 보겠소. 네, 알겠습니다. 부하가 나간 후 윤하정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정년퇴임입니다. 30년간 지켜온 이 자리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자 강민이었어요. 할머니, 드디어 신병훈련소 입소했어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윤하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강민이 몸 조심해야 해. 특히 이 조심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관리해 주신 덕분에 치아는 정말 튼튼해요. 걱정 마세요. 그래,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니까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할머니, 내일 정년퇴임이시죠? 축하드려요. 고맙다, 강민아. 할머니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는 거야. 통화를 마치고 윤하정은 데스크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강민이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강민이의 하얀 치아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민이 이 고른 치아가 얼마나 자랑이었는데 윤하정은 일어나서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걸린 수많은 표창장들, 그리고 군치과 의료발전 공로상 트로피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지금까지 자신이 치료한 수많은 장병들이었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이가 정말 좋아졌어요.
사령관님이 계셔서 우리가 든든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는 진실들 때문이었죠. 다시 보고서를 펼쳐든 윤하정. 이병 김모 씨의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분명 고의적인 폭행이야. 하지만 환자 본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어요. 그저 최선의 치료를 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윤하정은 마지막으로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부터는 국방부 외부자문위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터였습니다. 관사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희 생각, 그리고 오늘 봤던 그 환자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리 강민희는 괜찮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윤하정은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2달 후 자신이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말이죠. 2달 후 토요일 오전 9시 신병훈련소 면회소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윤하정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손자를 만난다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강민아, 할머니 왔다. 면회소 입구에서 윤하정은 손을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초록색 군복을 입은 강민이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키도 더 커진 것 같고 어깨도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강민이는 멀리서부터 밝게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윤하정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강민아, 어서 와. 하지만 강민이가 바로 앞에 다가선 순간 윤하정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 주위에 희미하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강민이가 환하게 웃는 순간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니 2개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어요. 한쪽 송곳니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잇몸 부분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민아, 너, 이게 뭐야? 윤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군칙과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지만 그 대상이 자신의 손자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괜찮아, 할머니. 훈련하다 살짝 다쳤어. 강민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하정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보였어요. 앞니 2개는 뿌리 부분에서 완전히 부러져 있었고 송곳니 1개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쳤어? 어떻게 다쳤는데? 한 달 전쯤요?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강민희의 대답은 어눌했습니다. 입안이 불편한 탓도 있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윤하정은 즉시 면회소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의무병에게 강민희의 상태에 대해 문의했죠. 이병 최강민 말씀이시죠? 기록상으로는 입대 전부터 치아가 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윤하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관리해온 강민희의 치아가 약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여기 진료 기록을 보시면 입대 신체 검사에서 이미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무병이 내민 서류를 받아든 윤하정. 하지만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기록이 정확한 거죠? 네, 공식 기록입니다. 윤하정은 서류를 내려놓고 강민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괜찮다는 듯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민아,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정말 넘어져서 다친 거야? 네. 훈련 중에 실수로.
하지만 강민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윤하정은 강민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강민희 할머니는 30년 동안 군칙과 의료진으로 일했어. 이런 상처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눈에 알 수 있단다. 할머니, 이 치아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리했는지 알지? 강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강민아,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이라고? 이게 지난 일이야? 윤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면회소 안에 다른 가족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그때 한 명의 조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최강민 이병 보호자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 발생한 사고라서. 사고라고요? 윤하정은 조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조교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부분을 포착했어요. 네, 장애물 훈련 중에 실수로 넘어지면서.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공식 보고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교는 대답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하정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강민희와 작별할 때 윤하정은 손자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강민아, 할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 치아는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니까. 할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괜찮지 않아. 절대 괜찮지 않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하정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손자의 부러진 치아, 그리고 조작된 것 같은 의료 기록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거든요. 그 자존심을 누가 부쉈는지 보자. 윤하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전직 치과병과 사령관이 아니라 할머니였어요.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사로 돌아온 윤하정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를 켜고 국방부 의료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전직 치과병과 사령관으로서 아직 유효한 접속권한이 남아 있었거든요. 강민희 의료 기록부터 확인해보자.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익숙한 메인 화면이 나타났어요. 윤하정은 검색창에 최강민을 입력했습니다. 이상하네. 검색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강민희의 기본 신상 정보는 나왔지만 세부 진료 기록이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어요. 특히 치아 관련 기록들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윤하정은 다른 메뉴를 확인해 봤습니다. 엑스레이 영상 파일, 진료 소견서, 심지어 기본적인 검진 기록까지 모두 삭제된 상태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어. 하지만 윤하정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30년간 군 의료 시스템을 다뤄온 베테랑이었거든요. 백업 서버에 접속해서 복구 가능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있다. 임시 백업 폴더에서 강민희의 원본 의료 기록 일부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이것마저 며칠 후면 자동 삭제될 예정이었습니다. 윤하정은 급히 현직 치과병과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후배였던 김병철 대령이었어요. 병철아, 나야. 윤하정이야.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물론이죠. 뭔데요? 윤하정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자의 의료 기록이 삭제된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진료 내용들을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선배님, 저희도 최근에 비슷한 케이스들을 몇 건 발견했어요. 비슷한 케이스? 네, 의료 기록이 임의로 수정되거나 삭제된 사건들이요. 상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철의 말에 윤하정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작업이었어요. 병철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최강민 이병의 원본 진료 기록을 복구할 수 있을까? 선배님, 그건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부탁이야. 내 손자 일이거든. 김병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고마워. 오늘 밤까지 가능할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하정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신병훈련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봤어요. 감찰부서와의 연계 권한을 이용해서 말이죠. CCTV 영상 기록은 어떨까?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민이가 다쳤다는 날짜의 영상 기록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백업 파일까지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정말 조직적이야. 윤하정은 의자에 기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증거 인멸이 가능하려면 상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병철이었어요. 선배님, 복구 작업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몇 분 후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윤하정은 급히 파일을 열어봤어요. 이게 뭐야? 복구된 기록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희의 원래 입대 신체 검사 결과에는 치아 상태 우수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기록에는 입대 전부터 치아 약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조작했어? 더 충격적인 건 진료 소견서였습니다. 강민희가 다친 날의 원본 기록에는 외상성 치아 손상, 타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된 기록에는 훈련 중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의료 기록 조작이야. 윤하정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정 이력을 보니 기록이 바뀐 시간과 수정자 정보도 나와 있었어요. 박상철 중대장. 수정자는 의료진이 아니라 강민희가 소속된 중대의 중대장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중대장이 임의로 수정했다는 얘기였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이야. 윤하정은 모든 파일을 프린트했습니다.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일을 정리하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료 담당 군의관의 서명란을 보니 실제 서명이 아니라 전자 서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 시간에 해당 군의관은 휴가 중이었다는 기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군의관도 모르는 사이에 서명이 들어갔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희가 폭행을 당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록을 조작한 거였어요. 중대장이 직접 개입했을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하정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강민희를 울리지 않으려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손자의 부러진 치아, 그리고 조작된 의료 기록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존심을 누가 부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윤하정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전직 치과병과 사령관의 권위와 경험을 총동원할 때였어요. 다음 날 오후 윤하정은 다시 신병훈련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전직 치과병과 사령관의 신분으로 강민희와의 개별 상담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또 오셨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강민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입 주위의 상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말할 때마다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강민아, 할머니가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봤는데 윤하정은 강민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자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강민아, 할머니는 30년 동안 이런 일들을 봐왔어. 내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단다. 강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하정은 어젯밤 복구한 의료기록 사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내 원래 의료기록이야. 그리고 이건 누군가 조작한 가짜 기록이고. 강민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그만해 주세요. 왜 그만하라는 거야? 그냥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윤하정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민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강민아, 할머니한테만 말해봐. 정말로 뭔 일이 있었던 거지? 강민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래, 할머니가 지켜줄게. 사실은 턱 맞은 거 실수 아니었어요. 그 순간 윤하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손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은 달랐어요. 누가 그랬어? 조교가 훈련 중에. 강민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 야간 훈련이 있었습니다. 장애물 통과 훈련이었는데 강민희는 조교의 구령 타이밍에 1초 늦었어요. 야, 최강민, 뭐 하는 거야? 김상호 조교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도 강민희를 유독 괴롭히던 조교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김상호 조교는 갑자기 강민희의 턱을 군화로 걷어찼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이죠. 너한테 좀 물어보자. 이게 훈련이냐, 장난이냐? 퍽. 두 번째 발길질이 강민희의 입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순간 입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앞니 2개가 흙바닥에 튕겨나갔습니다. 강민희는 입에 피를 머금은 채 숨을 헐떡였어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 김상호 조교는 쓰러진 강민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네 할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어? 조교님, 네 이빨 원래 그랬던 거라고 내가 써줄게. 그러니까 입 닥치고 있어. 그날 밤 강민희는 침상에 누워 피 맛을 삼키며 울었습니다. 의무실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치과병과 장군 손자라서 더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강민희의 고백을 들은 윤하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죠. 그 조교 이름이 뭐야? 할머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큰일 날까봐 무서워요. 큰일?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 윤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해서였어요. 강민아, 그 후에도 그 조교가 너한테 뭔가 했어? 가끔 지나가면서 협박해요. 입 다물라고. 그놈의 이름 말해봐. 김상호 조교예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강민희는 윤하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강민아, 할머니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줄게. 할머니, 더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무서운 일은 이미 일어났어.
내가 당한 게 가장 무서운 일이야.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강민이와 헤어질 때 윤하정은 손자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강민아, 할머니를 믿어라. 그리고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하정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치아는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다. 그걸 짓밟은 놈은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낸다. 핸들을 꽉 잡은 윤하정의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김상호라는 조교 그리고 이를 은폐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자의 부러진 치아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폭행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윤하정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윤하정은 국방부 감찰실에 직접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강민희에게서 들은 증언, 복구한 의료 기록, 그리고 조작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서 공식 신고장을 제출한 거였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거야. 하지만 이틀 후 돌아온 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윤하정 전 사령관님께서 제출하신 신고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내부 정리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윤하정은 그 내용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부 정리라고? 이게 내부 정리할 일이야? 더욱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정 선배님, 안녕하세요. 김병철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움을 주겠다던 후배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병철아, 무슨 일이야? 선배님, 제가 어제 도와드린 일 때문에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부에서? 네, 앞으로는 이런 개별적인 도움을 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윤하정은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어?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두라고? 네. 선배님 아들 일이지만 이건 체계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병철의 말에 윤하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체계 전체의 문제? 내 손자가 폭행당한 게 체계 문제라는 거야? 선배님, 보고서 하나 때문에 군 전체를 흔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 순간 윤하정은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조교의 일탈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의 묵인하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병철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배님,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하정은 수화기를 던지듯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현직 치과병과 사령관이었어요. 윤하정 전 사령관님이시죠? 저는 현재 치과병과 사령관 박성민 대령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선배님께서 최근에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성민 대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은 단순한 훈련 중 사고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사고라고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보셨나요? 물론 봤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윤하정은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니요? 조작된 의료 기록, 삭제된 CCTV, 그리고 피해자의 직접 증언까지 있는데요. 선배님, 그 증언이라는 것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병들은 때로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과장된 표현이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이 됩니다. 박성민 대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오랫동안 군에 몸담아 오셨으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전체를 봐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라고요? 네, 한 건의 사건 때문에 군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윤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령님, 제가 30년 동안 군에서 배운 건 개인을 희생해서 조직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폭행 사건이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박성민 대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여기서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요? 가해자 처벌도 없이 재발 방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윤하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었거든요. 그날 밤 윤하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앞에서 울음을 참으며 웃던 강민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군 전체의 이름으로 덮으라는 뜻인가? 윤하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직이 개인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조직과 맞서야 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나서겠어. 다음 날 아침 윤하정은 컴퓨터를 켜고 국방부 인권감찰팀과 군 의료윤리위원회에 공식 자료를 발송했습니다.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겠다면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강민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울지 않게 만드는 게 내 할 일이야. 이제 정말로 큰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하정이 외부 기관에 신고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거였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김상우 조교가 저한테 또 뭐라고? 또 뭘 했다는 거야? 강민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취침 점호 때 김상우 조교가 강민희를 별도로 불렀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신고한 거 다 안다고. 그리고 저한테 진술을 바꾸라고 했어요. 진술을 바꾸라고? 네.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라고. 안 그러면 더 큰일 날 거라고 협박했어요. 윤하정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놈이 감히. 할머니, 정말 무서워요. 다른 동기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뭔가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강민희의 말에 윤하정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신고 이후 오히려 강민희의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였어요. 강민아, 절대 겁먹지 마. 할머니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그날 오후 윤하정은 국방부 인권감찰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하정 전 사령관님이시죠? 저희가 접수한 신고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예비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니요? 피해자인 최강민 이병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폭행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제 다시 조사했을 때는 단순 사고였다고 진술을 바꿨어요. 윤하정은 김상호 조교의 협박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협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부인하는데 수사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조작된 의료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부분도 해명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였다고 하네요.
윤하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행정 실수라고요? 그럼 CCTV 영상이 삭제된 것도 실수겠군요? 네. 그것도 정기 백업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저희도 안타깝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하정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심지어 피해자까지 협박당해서 진술을 바꾼 상황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고위 간부였어요. 윤하정 전 사령관님, 저는 국방부 차관보 이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께서 최근에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상훈 차관보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더 확산되면 군 전체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큽니다. 파장이 크다고요? 네, 언론에 알려지면 군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그럼 진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배님, 때로는 더 큰 의미를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억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훈 차관보는 계속해서 윤하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선배님께서 지금까지 군에 기여하신 공로를 생각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일은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정리하지 않으면? 그럼 불가피하게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조치라니요? 선배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군 관련 자문 권한이나 각종 혜택들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윤하정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모든 걸 박탈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차관보님, 제가 30년 동안 군에서 배운 가치가 이런 건가요? 선배님, 개인을 희생해서 조직을 지키는 게 군의 가치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윤하정은 더 이상 들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선배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윤하정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윤하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10년 전 강민희의 치아 엑스레이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치료 이력, 스케일링 소견서까지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어요. 명백한 외상성 손상이야. 지금의 파손 상태와 비교해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이건 절대 사고가 아니었어요. 윤하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직이 개인을 버린다면 개인이 조직과 맞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희를 울리지 않으려면 내가 끝까지 싸워야겠어. 다음 날 윤하정은 국방부 외부인권감찰팀과 군 의료윤리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발송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 몇 곳에도 동시에 제보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었습니다. 윤하정이 언론에 제보한 지 사흘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서 군 신병 폭행 은폐 의혹 기사가 일면에 실린 거였어요. 기사에는 윤하정이 제공한 조작된 의료 기록과 삭제된 CCTV 증거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국방부 전직 치과병과 사령관 손자 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정황 드러나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윤하정에게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윤하정 전 사령관님, 내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회의인가요?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 회의입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주재하실 예정입니다. 윤하정은 마침내 이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더 이상 묵살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차관, 각 병과 사령관들까지 모인 자리였어요. 윤하정 전 사령관님 들어오시죠. 윤하정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30년간 이 건물에서 근무했지만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앉으시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윤하정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관의 말에 윤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하정 전 사령관님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에 대해 하나씩 확인하고자 합니다. 윤하정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강민희의 입대 전 치아 사진, 부러진 치아 CT 영상, 조작 전후, 의료기록 비교표까지 모든 걸 준비해 왔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윤하정은 일어나서 회의실 앞쪽 스크린에 강민희의 입대 전 치아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게 제 손자 최강민 이병의 입대 전 치아 상태입니다. 제가 10년간 직접 관리한 결과죠. 화면에는 깨끗하고 고른 치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부러진 치아들의 CT 영상이 나타났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두 사진을 보고도 입대 전부터 치아가 약했다는 기록을 믿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계속하시죠. 윤하정은 조작된 의료 기록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건 원본 의료 기록입니다. 외상성 치아 손상, 타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조작된 기록입니다. 훈련 중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로 바뀌어 있어요. 윤하정은 수정 이력까지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수정자는 박상철 중대장입니다. 의료진이 아닌 중대장이 의료 기록을 임의로 수정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윤하정은 진료 담당 군의관의 휴가 기록을 보여줬어요. 진료 당일 담당 군의관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서명이 들어갔을까요? 이건 한 간부가 중얼거렸지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윤하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손자가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강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김상호 조교의 폭행을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턱 맞은 거 실수 아니었어요. 조교가 군화로 걷어찼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하정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치아가 지금 이 군의 민낯입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치아는 제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하정 전 사령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겠군요. 장관님, 한 간부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김상호 조교는 군형법상 특수상의 혐의로 영창 조치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중대장과 해당 대대장은 보고 은폐 및 의무조작 묵인으로 중징계 처분하겠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기회에 군 치과병과 전산기록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윤하정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선배님께서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군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윤하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강민아, 할머니가 해냈다. 마침내 손자의 자존심을,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국방부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 후, 강민이는 드디어 완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병원 최고의 치과 전문의들이 투입되어 부러진 치아를 완벽하게 복원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강민이가 자대로 배치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관사 앞마당에서 윤하정은 강민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초록색 군복을 입고 걸어오는 강민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강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예전의 하얀 치아가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우리 강민이 정말 다 나았구나. 윤하정은 강민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 주위의 상처 자국도 말끔히 사라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할머니. 정말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 아무 불편함도 없어요. 강민이가 말할 때마다 깨끗하게 복원된 치아들이 보였습니다. 윤하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할머니, 들어가서 얘기해요. 거실에 앉은 강민이는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김상호 조교는 군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영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박상철 중대장도 중징계 받고 전속됐고요. 다행이야. 그런데 너는 괜찮았어? 다른 간부들이나 동기들 반응은 어땠어?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오히려 다들 저를 응원해줬어요. 강민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같은 중대 동기들이 그동안 비슷한 일들을 많이 당했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윤하정은 손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강민이는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뭐야, 이게? 국방부 장관님이 할머니께 드리라고 하신 감사 편지예요. 윤하정은 편지를 펼쳐 읽어봤습니다. 윤하정 전 사령관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신념 덕분에 우리 군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읽는 윤하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강민아. 그때 강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윤하정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섰습니다. 충성? 갑작스러운 거수 경례에 윤하정은 놀랐습니다. 강민아, 이게 뭐야? 윤하정 장군님, 그리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전군을 상대로 혼자 싸우셨다고. 우리 강민이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후배들도 같은 일을 당했을 거고요. 강민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치아만 지켜주신 게 아니라 제 미래와 자존심까지 지켜주셨어요. 윤하정은 강민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치아는 할머니의 자존심이었거든. 그리고 이제는 제 자존심이기도 해요. 강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윤하정은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강민아, 앞으로는 절대 누구한테도 내 자존심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네, 할머니.
그리고 만약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낼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가치지.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관사마당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부터 자대에서 새로 시작해요. 그래, 우리 강민이.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네,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걸 잊지 않을게요. 강민이는 다시 한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앞으로 떳떳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윤하정은 미소를 지으며 강민이의 경례에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민이. 할머니가 믿는다. 햇살이 기울어가는 마당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내 입 닫히게 하지 마라. 내 치아는 내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 네, 할머니. 이제는 제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그날 저녁 강민이가 자대로 떠난 후 윤하정은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강민이가 타고 간 버스의 불빛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손자의 부러진 치아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을 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어요. 자존심을 지킨 치과병과 여장군과 다시 웃는 손자의 뒷모습. 그 기억이 윤하정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였습니다. 윤하정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